오늘 첫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 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 숨이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갔죠.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댓글 한번 볼까요? 예. 자, 아까 우금치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예.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에서 성남시장이 되는 그 과정까지 그리고 지금 대통령 후보가 될 때까지 검찰이 참 지독하게 많이 괴롭혔었죠. 어느 한 임기 좀 빠꼼하게 그냥 조용하게 지나갈 날이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스스로 말하듯이 거의 매일 압수수색이 들어오거나 그게 아니면 계좌 추적이 되거나 그게 아니면 휴대폰 통화 내역 추적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마치 어항 속의 금붕어와 같다라는 게 이럴 때 딱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 만약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었다면, 만약 진짜로 대장동과 같은 사업이 문제가 있었으면 검찰은 2021년이 아니라 2014, 15년에 벌써 상황을 다 알았을 거예요. 사업 다 끝나가고 정산할 때 그때 돼가지고 그것도 엉뚱한 데서 나오는 얘기 가지고 이렇게 수사 시작은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자, 그것만 보더라도 검찰이 지금 얼마나 헛질을 하는지 뭐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윤석열 탄핵 내년 총선의 핵심 이슈 됐다입니다. 자, 최근에 지금 우리나라 정치계를 지금 흔들고 있는 핵심 이슈가 뭡니까? 예, 김포죠, 김포. 갑자기 김포로 다 집결이 돼 버렸어. 그 전까지는 뭐 이재명 이렇게 하고 있다 갑자기 김포로 확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그냥 몰려 버렸죠. 그런데요. 이 김포가 내년 총선의 이슈가 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벌써부터 이게 별로 효과가 없어요. 이 김포 서울 편입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아무래도 좀 찬성하는 쪽으로 막 흐름이 흘러가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상황을 보면은 서울이라든지 경기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싫어해. 김포 사람들은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이 일당들이 뭐라고 하느냐. 뭐 하남, 구리, 광명, 과천, 뭐 부천 이런 데도 다 포함시키자 이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다 하면은요. 난리가 날걸요. 이게 뭐 그러면은 조금 멀리 떨어진 양평도 포함시켜라. 가평도 포함시켜라. 다 할걸요. 그러게 되면은 왜 누구는 포함시키고 누구는 포함 안 시켜주냐 이거 가지고 또 한바탕 난리가 날 겁니다. 이게 정말 판도라의 상자인 것 같은데 정말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고 선정된 쪽은 기뻐 날뛰겠으나 탈락된 쪽은 이를 바득바득 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사안이에요. 근데 이 사안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된다?
아, 이 새끼들 이제 봤더니 총선용으로 이 얘기를 써먹기만 써먹고 우리는 바보로 만드네 라고 비판받기 딱 좋은 상황이죠. 여기에 이준석이나 홍준표가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비꼬고 있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 초반에 이 김포 서울 편입은 첫날 터지는 날은 꽤 이 무게감이 있었고 파괴력이 있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슬슬 관심의 영역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윤석열 에서나 국힘당 쪽에서는 어떻게든 다시 불씨를 살려보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설령 불씨가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포함된 쪽과 안 된 쪽이 극심하게 반복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빼앗아 가는 쪽과 빼앗기는 쪽이 또 극심하게 갈등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서울만 해도 그래요. 그 많은 인구가 다 들어온다고 해서 사실 뭐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야. 사실 서울 이 규모가 커진다고 해서 서울시가 좋을 것 같죠? 아니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더 커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하철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서울시 내에 있는 지하철 같으면 서울시가 전적으로 돈을 대야 됩니다. 근데 서울시에서 경기도를 왔다 갔다 하는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국가철도망이 되기 때문에 국고가 들어와요. 그러면은 김포가 서울시에 포함되는 게 서울한테 유리하겠습니까? 아니면 포함 안 되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당연히 서울 입장에서는 지하철 뚫는 것만 보더라도 김포가 경기도에 남는 게 훨씬 유리해. 그래야지 지하철 뚫는 비용으로 경기도한테도 돈을 뜯어낼 거고 국고도 뜯어낼 거 아니야. 근데 오롯이 김포가 서울 땅이 돼버리면 오롯이 서울시가 다 독박을 써야 돼. 하겠어요? 예. 당장 처음에는 냅다 좋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바로 문제가 생길걸요? 자, 뭐 여하튼 하지만 일단 뭐 초반에 하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초반에 이슈몰이 하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라는 뭐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뭐 좋아요. 그런데 이게 시도는 좋았지만 윤석열이 망쳤다라고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 처음에는 와 아주 엄청 뭐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았는데 그리고 뭐 특별법을 발의한다네 어쩌네 하면서 쌩 난리였고 이게 부산 경남 여기까지 막 여파가 가니까 이게 총선 공약으로 처음에 시도는 되게 좋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런데 결정적으로 누가 망쳐버렸다? 윤석열이 망쳐버렸다. 일단 이 김포의 서울 편입 이 자체가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서울시도 그닥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서울 시민들만 봐. 김포에 지하철 놔줘야 돼. 서울 시민 돈으로. 김포가 경기도면은 경기도에서도 돈을 내고 인천에서도 돈을 내고 그다음에 또 어디? 국고도 돈을 내야 되는데 이제는 독박으로 서울시에서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야. 서울 시민들이 세금을 내야 돼요. 어때? 좋으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서울에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거지. 여튼 그것도 안 좋았는데 여기에 윤석열이 치명적으로 찬물을 끼얹어 버립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바로 이런 분위기를 망쳤어. 안 그래도 아씨 망조 같으나 이러고 있었는데 윤석열이 결정적으로 망쳐버렸어요. 왜? 뭘로? 앞으로요. 총선 국면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윤석열 탄핵이 핵심적인 이슈가 될 겁니다. 지역 개발 공약은 이제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어쩔 수 없게 됐어. 지금 국힘당은 이제 공매도 이걸로 한번 해보러 가보자 라고 하는 것 같은데 공매도보다 더 크고 파괴력이 있는 게 뭡니까? 윤석열 탄핵이야. 지금 윤석열 탄핵 이 얘기를 누가 했다? 우리가 했나? 우리도 물론 당연히 했지. 그런데 이거를 진짜 공론의 장으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이런 논의 테이블 위에 탁 올려놓은 게 누구다? 윤석열이에요. 지가 지 입으로 탄핵이란 말을 거론했어. 사람들이 총선에서 자기를 탄핵시키려 한대. 그걸 지 입으로 얘기해버렸어.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총선의
핵심 이슈는 윤석열 탄핵이 돼버리는 겁니다. 볼까요? 내년 선거 때 보자. 탄핵시킨다. 하라면 하십시오. 예?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 그리고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했고,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 주는 쪽으로 예산을 좀 재배치를 시키면 아우성입니다. 아우성이에요.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라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된다. 그런 자기 딴에는 자기 열심히 일하고 있다. 내가 옆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은 나는 끝까지 하고 만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뭐 탄핵 이런 거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딱 저 장면을 보는 순간 모든 사람이 뭐라고 생각이 들었냐. 야, 쫄았네. 야, 탄핵 얘기 나오니까 윤석열 쫄았네. 에? 지도 내년 총선에서 지면 탄핵 당할 거라는 거 알고 있네. 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자리에 나와가지고 나 탄핵시킨다 그러잖아요. 라고 하는 겁니다. 집단에는 자신을 탄핵시키자고 말하는 민주 진보 진영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다. 내가 서민들한테 이 돈 쓰려고 하는데 자기들한테 보조금 안 주고 다른 데 보조금 준다고 나를 탄핵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탄핵이란 말에 속지 마라.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실은 뭐가 됐다? 예, 오히려 그 말을 안 했어야 정상인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가 되겠어요? 예, 이제부터는 탄핵이 옳으냐 그르냐, 윤석열 탄핵이라는 주장이 왜 나왔느냐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신문에서도 보면은 윤석열 탄핵이라는 얘기가 슬슬 나와요. 그 전까지는 별로 저런 얘기가 있대 이런 식의 대화였다면, 이제부터는 윤석열 탄핵이란 말을 이제 심심찮게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 윤석열 탄핵이라는 게 계속 맴돌 거예요. 이게 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자, 우리 민주진보 진영 사람들은 윤석열 탄핵시켜야 돼. 그래서 우리 200석을 만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다 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게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게 과연 될까라는 이런 약간 좀 회의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뭐 윤석열 지가 해버린 거야. 지도 잘못하면 내 탄핵 당하겠는데 라는 겁을 먹은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야, 저 새끼 겁먹었어. 야, 지금 몰아붙여야 돼. 라고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탄핵이라는 주제가 선거 국면의 핵심적인 쟁점과 논쟁 사항이 돼버렸어요. 이제 남은 거는요, 민주당이 얼마나 이 기회를 잘 이용하느냐는 거죠. 요거 잘만 이용하면요, 왜 그거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맨날 뭐라고 그럽니까? 너 표적 수사하지 마. 이재명 괴롭히지 마. 이 정치적 탄압이야. 라고 하면 검찰이 뭐라 그래? 야, 그거 민주당 누구 내부에서 나온 거잖아. 라고 하죠. 똑같습니다. 야, 민주당 니들 탄핵 얘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말이야? 선거로 당선된 사람에게 자꾸 탄핵시키려고 그래? 그거 대선 불복이야. 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가 얘기했냐? 성렬이가 얘기했잖아. 라고 하면 얘기 끝나버려요. 그죠? 자연스럽게 우리가 탄핵을 거론할 수 있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좋아. 자연스럽게 우리는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이제부터 제대로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여러분 혹시 이 책 보셨습니까?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입니다. 조지 레이코프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원래 이 책의 내용은 이 정치가 프레임으로 진행되는 거다. 옳고 그름을 차분히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네이밍이나 프레임, 뭐라고 이름 짓느냐, 뭐라고 규정 짓느냐에 따라 가지고 옳고 그름이 그냥 자동적으로 결정이 돼버리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프레임 정치를 어떻게 하면 깰 수 있으며
우리 시민들은 이런 프레임 정치 속에서 어떻게 해야만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쓰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딱 적합한 책인 거죠. 우리나라의 언론이라든지 검찰이 프레임을 만들고 그 프레임을 몰고 가면서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프레임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예, 이른바 빨갱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툭 하면은 북한 문제 들고 들어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요새는 뭐 해킹도 다 해킹하면 무조건 북한이 돼? 참. 야, 물론 북한의 해킹 기술 대단히 뛰어나요. 뛰어난데, 해킹은 어디까지나 사람 머리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따라서 이거는 얼마나 우리가 많은 인력을 투자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냐에 따라 가지고 금세 따라잡을 수도 있고 영원히 못 따라잡을 수도 있는 그런 거예요. 그죠? 그리고 북한의 해킹이 겁나서 사전 선거를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 이것도 전형적인 프레임인 거죠. 북한의 해킹이 걱정이 된다면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건 안 하고 뭐 사전 선거를 없애? 이런 개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프레임인 거예요. 근데 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에서 가장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프레임에 안 말려들려면 적들이 만들어 놓은 저쪽에서 만들어 놓은 용어를 쓰지 말라는 겁니다. 아예 그쪽은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저 빨갱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 사실 빨갱이라고 낙인 찍히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차라리 오히려 네가 빨갱이잖아 임마 이러고 야, 네 하는 거 보니까 중국 공산당하고 똑같아 윤석열로 너 언론 탄압하지? 쟤들이 하잖아. 너 유튜브 페이스북 마구 탄압하지? 중국이 하잖아. 네가 빨갱이면 네가 나 빨갱이가 아니라 네가 빨갱이야 이 새끼야 라고 하는 거죠. 박정희가 사실 알고 보면 빨갱이였대.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낫는 거죠. 낫죠. 아예 아니면은 그 얘기를 하지 말고 그것을 덮을 수 있는 새로운 프레임을 갖고 오든가. 그래야지 뭐 된다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핵심은 뭐 요점은 뭐냐? 코끼리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코끼리에 말려든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전형적으로 윤석열의 지금 상황과 똑같은 거죠. 윤석열은 집단에는 탄핵이란 얘기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탄핵을 본격적으로 거론되게끔 만들었다는 거고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상황이다. 즉 윤석열 스스로 탄핵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명박도요 임기 내내 탄핵론에 휩쓸려 다녔어요. 그때만 해도 그 포털 사이트에서 이명박 탄핵하자라는 탄핵 서명 100만 명 서명 운동 이런 거 하고 그랬어. 근데 이명박이 자기 입으로 탄핵이란 말 했어? 한 번도 안 했다고. 박근혜도 마찬가지예요. 탄핵 당하는 그날까지도 탄핵이란 말 입에 안 올렸어. 탄핵 소추가 되고 헌법재판소 가야 될 때 그때부터 한 거고 사실 탄핵이란 말 자체를 잘 많이 안 했어요. 왜? 그 안에 프레임에 갇히기 때문에. 근데 윤석열은 지 스스로 이 프레임에 걸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제 남은 거는요. 윤석열 탄핵을 진짜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미 총선의 핵심 주제로 떠오른 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떠올랐으면 써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써먹는 건 누가 써먹을 거야? 민주당에서 써먹는 거예요. 이 좋은 기회를 좀 날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밥 팔아서 똥 싸먹는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기면 윤석열은 탄핵, 등식이 세워져 버렸어. 그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그렇게 생각할걸? 자, 한동훈도 보세요. 야, 이재명 안 잡혀가면 한동훈은 나가리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프레임으로 같이 만들어져 버렸잖아.
그것도 역시도 한동훈 스스로 자기가 만든 프레임이었죠. 근데 우리는 자기가 한동훈 스스로가 걸어 들어온 그 프레임에서 우리가 한동훈을 딱 닫았어야 되는데 살살 풀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것과 같은 일을 이제는 그런 우를 반복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지발로 덜 걸어 들어왔어. 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됐을 때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야? 한동훈 엿됐다잖아. 한동훈 탄핵당하겠다. 근데 지금까지 어찌 됐어? 못했잖아. 그때도 보세요. 민주당에서 한동훈 탄핵 얘기가 나온다고 누가 먼저 썼는데 조선일보가 제일 먼저 썼어. 지들도 알거든. 지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거든, 그게. 이재명을 날리면은 한동훈의 공인 거야. 못 날리면 한동훈의 과오고,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탄핵 사실 지금 날려먹고 있잖아. 벌써 이거 이미 빨리 쳤어야 되는데, 빨리 타타타타 몰고 갔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이야, 법사위에서 씩씩 웃고 자빠졌고 말이야. 김영배니 뭐. 그런 짓을 하니까 날려먹는 거 아니에요. 자, 이번에는 날려먹지 말아야 됩니다. 이번에 또 날려먹으면 줘도 못 먹는 얘기 듣게 될 거예요. 그죠? 요새 뭐 이동관 탄핵 얘기 나오는데요. 이동관 탄핵도 하세요. 하고 그걸 분위기 삼아가지고 한동훈도 탄핵하는 거 가서 밀고 가요. 주춤거리면 안 된다고. 꼭 제가 이 얘기 꼭 정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줘도 못 먹느냐는 얘기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 아르미님, 앞만 봐도 한동훈 탄핵 생각이 없는 듯. 네, 지금 원래 이게 수박들의 전형적인 거예요. 이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몰고 가야지. 그때 홍익표가 뭐라 그랬어요? 국감 끝나고 난 다음에 한동훈 탄핵 생각해 보겠다라고 했지. 국감 끝났잖아. 근데 왜 안 해? 오히려 한동훈 앞에서 씩씩 웃고 자빠졌고. 뭐 하는 짓이야? 수박들이 뭐냐면 지금 해야 될 거를 나중에 하자고 미룬 다음에 나중에 되면은 슬그머니 잊어버리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슬그머니 넘어가요. 나중으로 밀어놓고 그 시간 동안에 그 과제를 잊어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슬그머니 넘어가게 만드는. 이게 수박들의 전형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 체포동의안 부결 당론을 만들어야 된다. 많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동의했어요. 거의 3분의 2 가까이 동의를 했더라고. 그런데 이거를 바로 논의 구조에 올려가지고 결론을 내버리면 그냥 당론으로 정해지는 거였어. 근데 뭐, 야, 조금 이따 가자. 내가 잘 처리해볼게. 조금 기다려봐. 그래서 시간을 끈 다음에, 결정을 하지 못하게끔, 시간 끌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결정할 수 없게끔,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한동훈 탄핵도 그때 몰아붙였으면 됐어. 이걸 지금까지 끌고 오니까 문제 되는 거지. 이렇게 된 데 가장 큰 원흉은요, 홍익표하고 박범계예요. 그놈들이 지금 이상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볼 때 보래요. 이 수박들이라는 자들은 사실은 뭐 하는 자들이다? 검찰 편이에요. 검찰 편. 민주당의 이름을 달고 있지만 검찰 편이에요. 대가리를 때리 빠버려야 돼, 진짜. 검사들하고 뒷거래 하는 거예요. 쟤들 다 지금 뒷거래 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나도 검사들하고 뒷거래 하고 했으면 지금쯤 엄청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야. 혹시 알아? 아주 경제쯤은 편집국장이 아니라 무슨 이사, 상무 이런 거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 아니면 윤석열 정권에서 내가 뭐 언론재단 이사 이런 걸로 갔을는지도 몰라요. 뒷거래 못하겠다라고, 내가 그건 못하겠다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가 이제 팽 당한 거거든. 그 한순간이요, 되게 짧고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넘어가는 순간 배신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박들은 실은 검찰 편이다. 검찰들과 콩고물을 나눠 먹는 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비리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밤중의 뉴스. 홍익표 믿지 마세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설마 했는데 요새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홍익표 믿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